오늘 새벽에 주무시다가 집이 흔들리는 바람에 놀라 일어나신 분들이 전북과 충남북 등지에서 많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네,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는 44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자세한 내용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어떤 진동 같은 걸 좀 느꼈습니까? 잠자는 시간이었고, 네. 또 익산에서 약 200km 이상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게 새벽 4시 반이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한반도 그 지진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좀 살펴보죠. 지금 규모 3.5 이상의 지진을 저희가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요. 네. 오늘 발생한 익산 지진 규모 3.5였다고 했는데 3.9로 이제 다시 밝혀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기상청에서 규모를 발표를 할 때는 지진 속보라 그래서 2분 이내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가장 가까운 관측소로부터 얻은 결과로부터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초기 분석 결과를 제출을 통보를 하는 것이고, 그 네. 이후에 이제 다시 많은 이제 관측소를 이용해서 정밀 분석을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규모 3.9의 규모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km 떨어진 서울과 이게 경기 권역에서도 느껴졌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오늘 일단 익산 새벽 상황을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사방이 어둠에 잠긴 새벽 시간, 거리를 비추던 CCTV 화면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 흔들립니다. 지금 좀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차가 좀 흔들리네요. 네. 오늘 새벽 4시 31분 전북 익산시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내일루가 앉아서 보는데 막 흔들리는 게요. 이거 지진이다. 이거 그래갖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충청도 수도권 일대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저희 집이 2층 단독인데 창문 흔들리는 소리가 같이 동시에 흔들렸어요. 집이 2번 정도. 제가 3층 건물에 거주하는데 흔들렸거든요. 옆쪽 그 건물에 시멘트 가루가 조금 떨어진다는 소리도 들리고. 네, 규모 3.9의 지진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진동이라고 한다면 이 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히 진동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지진의 규모, 지진이 발생한 위치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위치의 수직 상부를 진앙이라고 하는데요. 네. 진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 현상들을 흔들림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되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면의 오늘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좀 균열이 간 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앙과 가까운 곳인가요? 저기는 아무래도 진앙과 가까운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익산에서 10km 정도가 진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나요? 자다가 좀 깰 수 있을 정도. 충분히 진앙에 있던 분들은 놀라서 잠에서 깰 수 있는 수준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99년에 타이완 대지진 때 취재를 갔었는데요. 7.6, 7.8 뭐 이 정도의 지진이었는데 호텔에서 자다가 6.8의 여진을 겪었는데 제가 침대에서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6.8, 3.9 한 반 정도 세기라고 한다면 그래도 침대가 흔들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진앙에 있던 분들은 충분히 놀라서 잠에서 깨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진이 있을까 그것도 좀 우려되는 점인데요. 어떤가요? 모든 지진이 거의 대부분의 지진이 여진을 수반합니다. 네. 하지만 여진의 크기는 그 앞서서 발생했던 본진의 크기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3.9 정도의 지진이고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지진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여러 매체의 보도를 보니까 SNS에 지진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구름으로 구름이죠? 지진을 이제 좀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문가께 좀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구름을 말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땅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인데, 저 이제 구름을 보면은 주로 이제 기상, 구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친숙할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런 구름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사실 뭐 관찰할 수 있는 네. 구름이고요. 이 구름을 직접 이번 익산 지진과 연계를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있고 뭐 2주 뒤에 뭐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까지 예측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뭐 그 뒤에 있을 사건을 예측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날까를 네.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진만 보고 그 뒤에 언제 있을지 뭐 2주라는 것도 그 정도만 얘기를 해도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인데 아직까지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네.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만큼 신빙성 네. 있는 정보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44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3.0 이상 규모의 지진이 이제 5번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이 빈도가 점점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진이 발표되는 횟수가 증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네. 그것을 정말 지진이 예전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8년부터 기상청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과 같은 좀 고성능의 지진 관측망을 본격적으로 유지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입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지진 관측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이제 더 나은 성능의 지진 관측망이 많이 설치가 됨으로써 더 우리가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관측의 효과이지 자연 발생의 효과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지진 관측 시스템이 더 좋아져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긴 한데요. 네. 이번에 발생한 것처럼 규모 3.0 이상 사람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진들을 역대 통계를 보면 거의 일정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지진들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더 작은 지진,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작은 지진들을 더 많이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런 착시 효과라고 네. 하는 것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 한반도에서는 어떤 지진들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한반도는 지각 판길이 맞닿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판 내부의 위치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지진이 관측되고 있고 발생 건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5차례 발생했습니다. 특히 78년도에는 홍성읍 지진 등 규모 5 이상의 내륙 지진이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지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인조 21년 진주, 또 현종 9월에는 평양에서 집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구레고리와 인접한 한반도의 지진 안전성 역시 우려됩니다. 네. 이제 지진 대비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그 점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지진의 안전지대인 것인가? 뭐 상대적으로 궁금한 게 뭐 그거거든요. 이웃 국가보다는 뭐 일본보다는 좀 안전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지진에 대해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한가 하는 것이죠. 네.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근데 전 세계 어느 곳도 사실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진이 일본처럼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뭐 바로 이웃하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 차이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제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아닌지 그 차이가 그런 큰 지진이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진이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런 차이를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렇게 큰 지진을 경험을 한 적이 없지만 역사 지진 기록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엄청나게 그 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큰 지진이 닥쳐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예측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그렇습니다.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진 안전지대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만에 하나 큰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됩니까? 행동 요령 같은 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늘처럼 네. 새벽 시간일 때는 실내에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신속하게 그 위에서부터 낙하할 수 있는 것부터 네. 피할 수 있는 테이블 밑으로 피신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방석으로 머리를 보호한다든지 머리에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보호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뭐 가스나 전기 이런 것들이 화재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신속하게 빠져나오고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계단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그 건물에서 대피해서 공터나 넓은 그 네. 근접한 구조물이 없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대비 요령들을 잘 익혀서 만약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놀라지 않고 잘 대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